그 외에 뭐 한국 이제 홍콩에 계실 땐 한국 쪽도 IPO를 조금 뭐 하셨잖아요. 네. 이름만 좀 말해주세요. 이제 한국들로는 뭐 카카오뱅크, 왜 크래프톤? 목소리가 작아지시나요? 아, 이게 뭐 주가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은 종목들이라서 카카오뱅크, 네,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것들의 이제 딜을 시티그룹 홍콩에서 네. 주관을 했어요. 네. 네, 뭐 한국 딜들도 했고 그 이외에 뭐 동남아 지역 딜들도 참여를 했고요. 네. 이런 딜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그렇죠. 딜들의 뭐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서는 알 수 없는 정보? 이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곤란하시면. 네, 뭐 곤란한 거는 없고요. 뭐 네. 이미 다 상장이 된 네. 시점이고 뭐 제가 뭐 지금 와서 공개할 수 있는 뭐 네. 미공개 중요 정보 농담입니다. 다 아시죠? 농담입니다. 그러면은 IPO가 이제 뭐 그런 것들 썼고 네. M&A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떤 회사 뭘 산다고 네. 또 뱅크로 오면은 거기서 이제 착수를 해서 네. 합병을 이제 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 인더스트리 팀의 이제 그 클라이언트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MD들이 이제 보통 자기네들 고객사들 중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과열 경쟁으로 뭐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산업에서 이제 큰 회사가 우리 좀 인수합병해서 좀 이게 경쟁률을 낮춰서 우리가 조금 마진율을 높이고 싶어.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뭐 내부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그 산업에서 사업을 키워가기에는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그 산업에서 좀 괜찮은 기업 인수를 하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면은 그 인더스트리 팀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뭐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이익률은 어느 정도고 영위하는 사업은 뭐 어떤 종류고 이제 그런 거에 맞는 회사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찾아서 그 이제 회사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마케팅 정보들 뭐 한 기업당 뭐 2-3페이지 정도 간단한 프로필식으로 해서 회사에다가 제공을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근데 이제 회사도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자기네들도 리서치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타겟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없었더라도 걔네들이 알아봤던 기업은 아닌데 기업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굉장히 잘 부합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M&A 진행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피력을 하면은 최초에 그 이제 그 타겟이 되는 회사를 컨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에서 회사를 팔 의향이 있는지 네.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그 회사도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 NDA라고 하죠. 그 비밀 유지 계약서. 네. 그거 작성하고 이제 그 회사 정보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회사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도 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M&A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좀 바이사이드를 저희가 어드바이즈 할 때랑 셀사이드를 어드바이즈 할 때 과정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바이사이드를 어드바이즈를 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객사가 다른 기업을 사고 싶어 할 때. 네. 이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 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기업이 이제 팔고 싶을 경우에 네. 뭐 MD한테 우리가 기업을 팔고 싶다고 네. 이제 의견을 표시를 하면은 그 기업의 이제 티저라고 부르는데 그 기업의 사업이랑 뭐 간단한 재무 정보랑 딜 구조 뭐 아니면 산업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담은 뭐 보통 한두 페이지 정도 되는 그 마케팅 자료를 이제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돌려요. 네. 이제 잠재적 투자자들은 뭐 많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 되고요. 네.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부르고요. 네. 이제 그 이외에 이런 사모펀드는 아니지만 좀 전략적으로 이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적 투자자랑 재무적 투자자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투자자들을 추려서 거기 티저를 보내고, 그럼 이제 그 티저를 보고 그 투자자 쪽에서 관심을 타진을 해오겠죠. 우리 이 딜에 관심이 있다, 참여하고 싶다, 아니다. 그럼 이제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NDA 그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각자 실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걔네도 허가를 받아야겠죠. 내부적으로 허가를 못 받아서 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실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경우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네. 이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비딩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쉽게 말하면 옥션이죠. 네. 네. 옥션. 네. 네. 뭐 너네 가격 써서 내라.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투자은행에서 그 가격들 취합을 하고 이제 고객사랑 상담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가장 높은 가격을 당연히 선호를 하는데 그 써낸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뭐 KKR이나 뭐 블랙스톤이나 뭐 칼라일처럼 정말 이제 트랙 레코드도 좋고 이제 그 회사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스케일도 정말 좋은 이런 네. 기업들일 경우에는 뭐 좀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할 써내더라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한 그 대상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랑 이제 구체적으로 그 딜을 실질적으로 딜 관련된 재반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 나가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법률적이거나 규제적인 그런 프로세스들도 많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통과가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서 사인을 하고 인수합병이 종료되게 됩니다. 인상 깊었던 뭐 케이스 있나요, 에빈이? 인상 깊었던 케이스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블리자드. 네. 이번에 비딩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비딩했죠.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는 네. 그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굉장히 인기 많은 FPS 게임을 개발한 회사고 그렇죠. 블리자드는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랑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이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08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합병을 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네. 이제 이 회사가 콘솔이랑 PC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좋은 네. IP들도 많고 이제 콜 오브 듀티나 뭐 디아블로 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정말 장수해온 좋은 IP들도 많고 PC랑 콘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로쿠랑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모바일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하기에 이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좀 그 모바일 쪽에 좋은 프레젠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우리가 모바일 진출 쪽으로 교두보를 마련을 하자. 이제 그거를 원하고 있던 상태여서 네. 이제 2017년도에 킹 디지털이라고 하는 킹 디지털. 네, 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 캔디 개발하는 회사예요. 크러쉬. 네. 네. 그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 금액이 60억 달러 정도가 60억 됐었어요. 달러. 네. 7조. 그렇죠. 7조 원. 뭐 지금 환율로 하면 7조보다도 더 네, 크죠. 8조. 8조 네. 이상이죠. 그 2008년경 블리자드 인수 이후로 가장 큰 인수합병이었고 그 당시에 그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킹 디지털은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6빌리언 밑으로는 절대 못 판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액티비전도 처음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원했었는데 최종적으로 6빌리언에 이제 합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얘네를 인수를 해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IP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IP들을 기반으로 사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얘네가 게임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얘네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이랑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봤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아까 어떻게 보면 로쿠랑 좀 비슷한 건데 그 캔디 크러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일 활성 사용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 모바일 게임들 중에 그 당시에 제일 거의 제일 높은 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얘네 광고 수익을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인수 가격이 그 당시에 킹 디지털 에비타의 9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9배가 비싼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수합병이 일단 스무스하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됐고요. 인수합병 딜이 깨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독점 관련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엔타이트러스트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막 뭐 일각에서는 뭐 킹 디지털은 모바일이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PC랑 콘솔이지만 결국 같은 게임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독과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관사 입장은 얘네는 모바일 플랫폼이고 여기는 완전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네가 인수합병 한다고 해서 독과점 이슈가 전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이슈였는데 뭐 종국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독과점 이슈도 없었고 그 인수 가격이 조금 높아서 그게 문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시너지들로 잘 풀어갔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한 에비타 기준 20배 정도 배수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9배, 그 당시 9배에 샀으면은 굉장히 싸게 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 세계라 가지고 IPO, M&A 뭐 이런 쪽으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8년을 지내시다가 이번에 이제 아부다비 중동 쪽으로 또 아마 액수 들으시면 놀라실 건데 그런 오퍼를 이제 받고 가시려다가 제가 이제 중동 가면은 결혼 못한다. 거기에 한국인도 없고 이제 결혼할 시기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모로 꼬셨습니다. 이 설득을 열심히 해서 유로피전의 이제 비전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만큼의 오퍼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참가자분들이랑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쫓아서 갈 수 있다. 제가 각고이 설득을 해서 뉴로퓨전의 CFO로 모시게 되었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뉴로퓨전 CFO로서 저랑 맨날 그래서 야근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여러분과 계속 종종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야근하러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가. 다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